네, 오늘은 당근에서 사모은 창문형 에어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동식 에어컨을 써보고, 그 다음에 창문형 에어컨을 써보고, 그리고 이제 파세코에서 나온 약간 고급 창문형 에어컨까지 뭐 두루두루 다 써봤는데, 이제 이렇게 그 박스형으로 생긴,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이죠. 옛날 방식의 이런 창문형 에어컨들이 가격은 제일 저렴한데, 파세코나 이런 고급형에 비해서는 냉기도 좀 약하고 소음은 좀 심하고 뭐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한데, 가격대가 그 파세코라던가 요즘에 나오는 그 길다란 창문형 에어컨의 뭐 반값, 반의 반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얘가 아마 새 거는 한 20만 원대 중후반 정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파세코 그런 고급형 그런 창문형 에어컨은 뭐 거의 한 40만 원대부터 출발해가지고 60만 원대, 80만 원대까지 가니까 이제 가격 차이는 상당하죠. 근데 냉방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뭐 웬만한 방 하나 정도는 충분히 시원하게 할 수 있는, 뭐 간편하게 쓰기에는 저렴하고 가성비로 따지면 얘가 좀 괜찮은 편이고, 이런 박스형으로 된 이런 창문형 에어컨들이 조금 조용하고 조금 더 시원하게 하고 싶다, 돈을 더 쓰더라도, 그러면 이제 파세코나 이런 거에 초기 창문형 에어컨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인버터로 넘어가 이제 그거를 쓰면은 약간 뭐 전기세가 덜 나오고 이런 거보다는 인버터 방식이 아무래도 조금 조용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되다 보니까, 그래서 이제 온도 차이가 얼마 안 클 때는 조금 조용하게 돌아가고 온도차가 크면은 조금 시끄럽게 돌아가고 이런 거라서, 소음 면에서는 이제 인버터 방식의 창문형 에어컨을 쓰는 게 좋다. 그리고 얘 말고 그 이동식 에어컨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으로 밖으로 빼는 이제 그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경우는 설치를 정말 잘할 수 있으면, 이제 덕트를 두 개 연결해 가지고 흡입구를 잘 만들어 주면 거의 이 정도 효율이 나오는데, 사실 그냥 설치했을 때는 그 음압이 걸려가지고 약간 미적지근하거든요. 그래서 이 창문형 에어컨보다도 냉방 효율이 그냥 대충 설치했을 때는 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, 그냥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 이 창문형 에어컨이 제일 적당한 물건이죠. 이제 돈을 조금 더 써가지고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조용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고급 창문형 에어컨, 그 길다란 거, 그걸로 가면 되고, 이제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방에다 설치한다기보다는 뭔가 캠핑용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뭐 창고라던가 이런 실내에서 그냥 찬바람을 쐴 수 있는 약간 냉풍기보다는 나은, 뭐 그 정도로 쓰면 모를까, 이제 방에서 쓰기에는 이제 냉방 효율이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이 좋습니다. 이런 에어컨이 여름 끝나고 나면 싸게 나와요. 그리고 겨울에는 더 싸게 나오고 여름에는 또 가격이 올라가고, 난방기구 같은 경우는 겨울철 되면 비싸지고 겨울 지나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팔고 가격이 떨어지고, 뭐 여름철에는 가격이 완전 바닥 쳤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시 올라가고. 그래서 저는 이 창문형 에어컨을 이제 겨울철에 조금 싸게 구입을 했고, 이 중에 뭐 하나는 한 7, 8만 원에 산 것도 있고 좀 비싸게 산 것도 뭐 한 10만 원? 뭐 그 정도에 샀는데, 얘가 이제 원래 가격이 거의 20만 원대 중후반이라서 뭐 여름 되면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도 줘야지 살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의 제품이라 겨울철에 미리 사뒀죠. 이제 여름에 쓰고 뭐 필요 없는 거는 좀 팔고 뭐 이러려고 미리 사뒀는데, 이게 메이커마다 좀 차이가 있을까?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파세코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LG라든가 이런 메이커에 따라서 가격대도 다르고 조금 소음이라든가 냉방 효과도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창문형 에어컨은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모델에 있는 것들은 회사가 달라도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. 그 옛날 방식, 정말 한 십수년 된 그 다이얼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낡은 뭐 LG전자 그런 것들도 한 5만 원에 나오고, 이런 전자식 방식으로 된 이 신형 창문형 에어컨도 뭐 한 5만 원, 10만 원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,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완전히 그 다이얼 방식의 옛날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냉기는 똑같은데 되게 시끄럽고 다이얼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온도 조절이 안 되고 그러는데, 이왕 당근에서 창문형 에어컨 이런 박스로 된 걸 살 거면은 이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한 몇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. 나오는 그 매물들 보면.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된 걸 사는 게 뭐 풍량 조절, 온도 조절도 되고 타이머도 되고 예약도 되고 하니까, 그 다이얼로 된 거는 한 3, 4만 원에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좀 깨끗하고, 보통은 정말 누렇고 변색되고 다 찌그러져 있는 것들이 한 5만 원, 7만 원에 나오거든요. 그 어디 고물상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, 그걸 살 바에는 차라리 한 2, 3만 원 보태서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된 거 일반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을 사는 게 훨씬 좋죠. 사용 면에서는. 두 개는 윈드피아고요. 요거는 한솔이고, 그리고 얘는 위니아입니다. 한솔, 윈드피아, 위니아. 얘는 조금 변색이 됐네요, 색깔이. 위니아는 그냥 똑같아요. 모양 자체가 똑같고 메뉴도 똑같고, 그냥 똑같은 중국산 에어컨에다가 그냥 자사 그 메이커만 박아서
나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. 그리고 이제 한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기능이나 성능은 비슷하거든요. 메뉴 구성이나 이런 거는 그냥 영어로 돼 있다 뿐이지 똑같아서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약간 구형이지 않을까. 이쪽이 좀 구형이라던가 얘가 신형이라던가 뭐 그런 차이만 있을 것 같고, 성능은 똑같고, 얘가 이제 에어컨이 어떤 애들이냐 한번 스펙을 쭉 살펴보면 470W의 냉방 능력은 5200 BTU, 전력이 거의 에어컨은 냉방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470W 정도면 일반 벽걸이하고 똑같은 전력을 먹고, 얘가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아마 냉방력은 좀 떨어지고 방 하나 정도는 충분히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성능이고, 실내기 일체형이다 보니까 가스는 뭐 R410A, 그리고 무게는 19kg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윈드피아는 조금 더 친절하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5등급이라고 나와 있고 월 2만원이라고 돼 있지만, 이거는 이제 실험 조건이 실제 조건하고는 다르겠지만, 뭐 예를 들면 25도에서 실외 온도 28도일 때 뭐 하루 종일 틀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측정하는 약간 이런 실험실의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. 근데 대략 가늠을 해볼 수는 있죠. 얘가 지금 월간 소비 전력이 89kW인데 2만원이라고 해놨으면 한 8324? 한 200원, 250원 정도로 해서 그 누진제 최고 단계를 약간 곱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근데 제가 보통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계속 트는 편인데 낮에는 30도 그리고 야간에는 한 28도 이렇게 틀거든요. 그러면 시간당 한 300W 정도 전기가 먹고 10시간이면 3kW, 20시간이면 6kW. 그럼 대충 한 달 잡으면 6, 38이면 180W? 한 200kW 정도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한 250원, 300원 곱하면 이게 한 5만원, 6만원 정도 되거든요, 돈이.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창문형 에어컨도 총 소비 전력이 뭐 한 500, 600W급 정도기 때문에 얘가 470W면은 얘도 한 3, 4만원 정도는 최대치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잡아야 되고, 뭐 살살 틀면은 2만원, 만원, 아니면 1인 가구에서 누진제가 1단계 있다 그러면 거의 한 1, 2만원 정도에 뭐 하루 종일 시원하게 틀어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이제 각자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, 그리고 얘도 역시 470W에 냉방 능력 1500W라고 돼 있지만 이제 470W니까 아까 그거랑 동급이라고 보면 되고, 아무튼 R410A가 친환경 냉매인 걸로 알아요. 밖에 나가도 뭐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냉매로 어디서 검색해서 본 것 같고, 한솔이나 윈드피아나 뭐 미니아나 다 동일합니다. 이제 그 길다랗게 나온 고급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소음의 차이라던가 냉방력의 차이 이런 게 미묘하게 있어서 막 그걸 비교해 놓은 리뷰 같은 것도 있던데 걔도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인버터냐 아니냐 정도가 좀 소음에서 차이가 나고, 인버터 아닌 것들은 다 고만고만하고, 여기 설정 온도보다 높아서 냉방이 켜졌을 때 컴프레서가 돌아가면서 나는 그 챙챙챙챙하는 기계적인 소음은 다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구조에 따라서 뭐 긴 거는 뭐 위쪽에서 나느냐 밑에서 나느냐 옆에서 나느냐 이 정도 차이. 그리고 얘는 지금 박스형으로 되는데 얘도 시끄러운 편이긴 하지만 얘가 이제 설치할 때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뒤쪽은 밖으로 나가잖아요. 이쪽은 안쪽으로 들어오고, 그러다 보니까 소음은 사실 이 뒤에서 많이 나는데 이 뒤에가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창틀에 맞게 딱 이렇게 설치를 해버리면 이 뒤쪽이 막혀가지고 이 앞쪽으로 나오는 소음이 약간 있긴 한데, 설치하면서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 뒤쪽 소음이 다 차단되면서 생각보다 조용하다. 바람 나오는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지 뭐 안에서 그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칭칭거리는 소리는 뭐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는 편이라서, 뭐 그런 여러 면에서 보면 이동식 에어컨보다 이 창문형 에어컨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. 약풍일 때는 좀 괜찮은데 중풍, 강풍 이상으로 가면은 그 바람 소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. 고급 창문형 에어컨들도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챙챙거리는 소음은 되게 시끄럽고 거슬리는데 그 소음을 뭐 대부분 이제 뒤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다고 해도 앞으로 나오는 이 송풍의 소음은 상당히 중저음에 부웅 하는 약간 요런 소리가 나서 강풍을 했을 때는 이거 좀 시끄럽게 느낄 수도 있는 정도가 나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창문형 에어컨들이 이동식 에어컨에 비하면 소음이나 냉방 능력이나 여러모에서 그냥 딱 창문에 걸쳤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거고, 가장 가성비 있는 거는 이렇게 박스로 된 이 창문형 에어컨이고, 뭐 조금 더 돈을 투자하면 이제 고급형 창문형 에어컨 파세코라든가 길다랗게 나온 걸로 갈 수 있긴 한데, 뭐 굳이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1년마다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, 뭐 소음이라든가 냉방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졌을 때는 이제 벽걸이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, 특히 소음 면에서 파세코라든가 LG라든가 삼성 윈도우 PC라든가 뭐 이런 그 고급형 창문형 에어컨들도 당근마켓에서 한 3, 40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걸 사는 것도 뭐 괜찮은 선택이긴 하죠. 중고를 사면 모를까 새거 사기에는 뭐 그렇다. 뒤쪽에 얘가 일종의 방열판이죠. 그래서 바람이 나가면서 뭔가 좀 냉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한데, 위하고 옆쪽은 흡입구고요. 그러니까 이 앞쪽에도 흡입구가 있고 이 옆에 있는 흡입구는 시스템 흡입구라서 이 에어컨 이 기기 자체를 식히는 거고, 여기를 이제 바람이 나가면서
뭔가 냉각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요. 그리고 전면에서는 이 넓은 부분이 뭔가 바람이 나올 것 같지만 여기가 이제 흡입구고 여기가 바람이 나오는 곳이거든요. 아무튼 에어컨을 써보면 흡입되는 공기가 식어서 여기로 나오다 보니까 이 흡입구가 작으면은 어차피 이 통풍구가 아무리 넓어도 바람이 약해요. 그래서 결국은 1대1로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바람이 나오는 건데, 얘는 약간 한 1.5대1 뭐 그 정도 되는 느낌이죠. 2대1 정도 되는 느낌인데 바람이 들어가는 게 1, 나오는 게 1이고, 창문형 에어컨의 장점이 바로 그 방 안의 공기하고 시스템 이 흡입구가 앞뒤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시스템을 시키는 이 흡입구는 이제 창문 밖으로 나가잖아요. 그래서 외부 공기를 흡입해서 이 에어컨 본체를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 에어컨처럼 흡입구가 방 안에 두 개가 있어서 2대1로 이제 음압이 걸리는 이런 현상이 없어서 냉방 효율이 좀 좋은 면이 있고, 밑에 쪽에 이제 배수홈이 있는데 얘도 일체형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증발하긴 하거든요. 근데 냉방보다 약간 온도를 높게 해가지고 뭐 제습이라던가 이제 냉기가 나오는 시간보다는 그냥 송풍되는 시간이 길다 보면 여기 안에 맺히는 끼가 여기 이제 차게 되는데, 여기 차면은 이 구멍으로 새어 나오게 하는 뭐 그냥 그런 역할이에요. 이건 뭐 물이 어디로 나오든 상관없고, 약간 설치할 때 앞쪽을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 놓으면 이 뒤로 물이 나와서 그냥 밖으로 빠지는 거라, 이 밑에가 일종의 그냥 물 접시 같은 뭐 그 정도 느낌이고, 대부분은 증발을 하지만 이제 혹시나 증발하지 않고 물이 고이게 된다 그러면 여기로 그냥 흘러나오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구멍이고요. 한솔꿀 꽂았고 전원. 처음에 키면은 그 컴프레서 돌아가는 약간 이 소리 찡찡찡찡 하는, 그 냉장고 돌아갈 때 냉장고 냉기 돌아갈 때 나오는 그 찡찡찡찡 하는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하고,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바람 소리가 지금 약풍이거든요. 근데 이걸 자동이나 이제 강풍으로 해놓으면 온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강풍이 되는데, 어느 정도 시끄럽냐면 약간 요 정도 느낌.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 팬이 이동식 에어컨은 물레방아 팬이라서 얘보다 더 시끄럽고, 얘는 그나마 선풍기 같은 일반 팬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강풍이 돌아갈 때는 웅웅 되는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는 이제 앞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시끄러운 편이고, 이쪽으로는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여기 약간 잘 들어보면 이 옆에 부분 여기서 여기 컴프레서가 있는 데서 이 윙윙윙 하는 약간 찡찡찡찡 하는 기계적 소음이 나는데 요게 되게 거슬리거든요, 이동식 에어컨은. 근데 얘는 이제 설치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여기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창문으로 저 소리가 오히려 안 들어와요. 그리고 저게 컴프레서 위치가 약간 왼쪽에 있어가지고 여기 쪽으로 소리가 많이 안 새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의외로 좀 조용한 편이고, 이제 문제는 바람 나오는 소리인데 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나마 약풍으로 사용하면 좀 괜찮고, 이제 뭐 중풍이나 강풍으로 사용하면 좀 시끄럽고 하는데,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약풍 정도로 해가지고 쓰면 소음은 별로 없이 사용할 수 있고, 송풍으로 한번 바꿔보죠. 이 정도 차이입니다. 그 뒤에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운데, 이제 이동식 에어컨은 이 본체가 방 안에 있다 보니까 저 소리가 방 안으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운데, 창문형 에어컨은 설치하면 저 부분이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좀 조용하고 앞으로 한 20-30% 정도 새어 나오는 소음만 있는 거라서 소음 면에서 훨씬 유리하죠. 그리고 이제 바람 소리가 좀 센데, 지금 약풍에서도 바람 소리가 약하진 않아요. 근데 이거보다 약간 더 한 단계 낮은 뭐 미풍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아무튼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, 여기서 이제 강풍으로 틀면 이제 바람 소리에다가 뒤에서 그 선풍기 팬이 돌아가는 소리까지 겹쳐지면서 요거 상당히 좀 시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, 그래서 저는 이제 약풍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, 그리고 얘도 이거 비닐을 안 뗐네요. 칼로 여기를 한번 싹 긁어주면 이 안에 깨끗한 액정이 나옵니다. 이게 완전 새 거죠. 이게 비닐 떼기가 약간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, 이번에는 위니아를 한번, 뭐 다 비슷하긴 한데 얘가 조금 더 시끄러우네요. 초반에 약간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,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연식이 좀 있는 것들은 덜덜거리는 게 좀 큰 것 같고, 새 것들은 약간 적은 것 같고, 뭐 이런 느낌인데,
지금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지만 저게 이제 어차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안쪽으로는 한 2-30%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. 얘도 마찬가지로.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안에다 놓고 제가 틀다 보니까 저 뒤에 소음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이거 막상 설치해보면 소음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반감돼. 얘는 근데 찬바람이 더 빨리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느낌인가 그냥? 한솔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. 리모컨도 뭐 비슷비슷하고요. 윈드피아랑 위니아랑 송풍 모드로 끄면 조용하죠. 조용하고 약간 팬 소리는 지금 중풍인데 약풍으로 하면 팬 소리도 비슷한데 아무튼 이렇게 박스형으로 된 창문형 에어컨들이 뭐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냥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 용도에 맞냐 안 맞느냐의 그런 문제지 뭐 가격은 그냥 제일 싼 거 똑같이 생겼으면 그냥 제일 싼 걸 사는 게 제일 좋고 약간 위니아라든가 그렇게 이름이 있는 애들이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뭐 윈드피아가 만약에 20만 원이고 뭐 한솔이 30만 원이다 그럼 당연히 그냥 20만 원짜리를 사도 똑같은 냉방 성능에 똑같은 소음에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. 이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회사 상관없이 제일 저렴한 걸 사는 게 가장 좋다. 그럼 윈드피아도 한번 틀어볼까요? 얘도 찬바람 잘 나오고 소음은 약간 얘네 한솔이나 위니아보다 얘가 뭐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왼쪽이 막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창문에 설치했을 때 약간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. 그 컴프레서가 있는 쪽이 왼쪽인데 왼쪽에서 그 기계적인 소음이 되게 웅웅 하면서 챙챙챙챙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게 되면은 그 소리가 뒤로 빠져버려요. 앞으로 나오는 소리가 별로 없고 그래서 막상 설치해 보면 기계적인 소음이 한 요 정도로 상당히 반감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쓸만하다 약간 요런 정도 느낌이 나거든요. 근데 지금 풍량이 자동 모드라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강풍이 됐는데 얘를 약풍으로 바꾸면 약간 요 정도 느낌. 바람 소리 약풍에 지금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는 절반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냥 들을만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옆에로 나오는 그 소음이 방 안으로 다 울려 퍼진다고 하면 상당히 시끄러울 텐데 뭐 이 정도면은 소음 면에서도 더운 거보다는 낫다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이동식 에어컨은 더운 거보다 약간 날락말락할 정도로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걔는 정말 그 설치를 잘하지 않으면은 이동식 에어컨은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. 뭐 아예 본체를 밖으로 빼가지고 관을 그 방 안으로 두 개를 해서 뭐 흡입구를 두 개 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소음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지금 그냥 쓸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얘가 이제 흡입구 필터를 뭐 다른 에어컨들도 마찬가지인데 흡입구가 막히면은 냉기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들어가는 바람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흡입구가 잘 뚫려 있어야지 바람이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얘도 옆에 보면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 필터를 봐서 좀 더러우면 그냥 물로 이렇게 한번 씻어가지고 이렇게 잔 먼지들만 좀 빼줄 수 있게 하면은 뭐 냉기는 잘 나옵니다. 아니면 그냥 필터 빼고 쓴 다음에 이 안에 내부 청소 요즘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던데 에어컨 스프레이 뭐 그런 걸로 청소를 해도 괜찮고 뭐 이거는 벽걸이 에어컨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먼지가 많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야 되고 바닥에 놓고 뭐 사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중이나 약간 중간 이상 떠 있으면은 그냥 잔먼지들만 있어서 뭐 여름 내내 사용하고 다음 여름에 꺼냈을 때 한번 청소하고 이래도 되더라고요. 아무튼 흡입구를 청소하지 않으면 바람이 못 들어가서 나오는 바람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냉기가 약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. 얘는 이제 일체형이다 보니까 뭐 가스가 샌다거나 딱히 고장 나는 일도 별로 없어서 그냥 웬만하면 장고장 없이 그냥 쓰더라고요. 냉기도 잘 나오고 약간 시끄럽고 뭐 이런 게 흠이긴 하지만 한철 나기에 좀 더울 때 그냥 에어컨 뭘 사야 되지 할 때는 그냥 박스형 에어컨 사는 게 가성비로 따지면 제일 괜찮고 뭐 두고두고 한 몇 년 동안 쓰겠다 이사 갈 때마다 뭐 이전 설치비 없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 고급형 창문형 에어컨을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. 당근에서 한 2, 30 정도? 한 3, 40 정도 해가지고 좀 괜찮은 인버터 방식을 사는 게 낫고 인버터 방식이 아니면 사실 얘랑 거의 뭐 소음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추고 이제 인버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 고급형 창문형 에어컨을 살만하다 뭐 요 정도? 근데 이제 문제는
이걸 설치할 수 있는 집이냐 아니냐는 거죠. 그러니까 얘는 뒤쪽으로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아파트 난간이나 이런 게 있는 데서는 그 난간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. 자리를 잡아가지고.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브라켓이나 이런 걸 설치해야 돼서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, 그냥 얹어놓기에는 이 부분을 밖으로 빼야 되는데 밖으로 못 빼니까 상당히 시끄럽고 비효율적이 되고, 대신 그 길다란 고급형 창문용 에어컨들은 이 뒷부분이 거의 없이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난간이 있더라도 그 안쪽에 설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. 그냥 세워서.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라서 뭐 그냥 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난간 위에 잘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박스형을 선택하면 되고, 아니면 뭐 실외나 뭐 창고라던가 뭐 캠핑용으로 쓴다 그러면 요걸 선택하면 되고, 이제 아파트 난간이 있어서 그 위에다 설치하기는 너무 위험해 보여서 뭔가 그냥 쉽고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길다란 고급형 창문용 에어컨을 가면 되고,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박스형 창문용 에어컨들의 뭐 대략적인 특징, 제가 뭐 써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대충 한번 풀어봤습니다. 여름철에 에어컨 구매할 때 뭐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, 뭐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벽걸이 에어컨만 보다가 막상 창문용이나 이동식 에어컨을 사려고 할 때 좀 막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이걸 사야 되나? 이거 특징이 뭐지? 장단점이 뭐지? 약간 요럴 수가 있는데 뭐 그럴 때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쭉